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사고 싶죠. 떨어지면 팔고 싶죠. 오늘처럼 혼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사실 전략을 잘 세워놔야 되는 거죠.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무게감 있는 두 분이 딱 중심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네, 단기 자금만 들고 있다. 순환 매장의 전략이다. 이렇게 제목이 뽑혔는데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께 지금이 순환 매장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네. 보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냥 네.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식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매크로적인 이슈가 돼서 한 달 동안 좀 억눌렸다가 매크로 이슈가 유가나 지정학적,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우리 그 국채 수익률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3월 달 말이나 4월 초로 다시 원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앞두고 조금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뭘 확인할 게 있는 것인지 이 정도면은 사실은 좀 더 가도 되는데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순환매라고 보기보다는 믹스, 포트폴리오 믹스에 있어가지고 어떤 게 최적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아주 고르는 거예요. 반도체 좋다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반도체를 40% 실을 것인지 아니면 뭐 좀 이따 말씀드린 뭐 전력 가지고 묶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별 연료합에 대해서 포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를 가져야지 적당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그 파인 튜닝을 해나가는 막판이라고 보여지고 미국보다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네. 한두 주 더 지나야지 될 것 같은데 5월 15일에서 5월 22일 되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CPR이 나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나오니까 네, 그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뭔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그거 앞두고 눈치 작전석에서 파인 튜닝 믹스 전략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은 조금 약간 위험 선호 모드로 조금 돌아섰는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국내 증시나 기본적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5월에 대한 우려들은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을? 큰 그림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번에 미국의 또 국채금리도 국채 발행도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언제든지 좀 튀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좀 제가 잠시 어제 뭐 카스카라 뭐 이런 분들 뭐 그분들이 뭐 얘기를 이상하게 좀 했는데 이름이 카시카리 네. 그분이 이제 조금 뭐 물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예, 투표권도 없는데 나와서 이제 조금 뭐 그 좀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영향도 금리는 거의 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빌미였다고 봐야죠. 예, 미국도 단기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쉬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이제 장이 쉬거나 빠지거나 올라가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뭔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유를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은 여전히 뭐 외국인들은 선물 중심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물을 강하게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선물을 강하게 산 적은 있어도 그래서 선물을 오늘 5,800억 정도 사고 있다라는 거는 뭐 여전히 지수를 떨어뜨리진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제 되고. 3조 2천억 선 매수했어요. 예. 네. 어제 이제 매수를 많이 해놓은 거를 사실은 언제 팔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오늘도 사고 있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을. 사실 지금 현물은 뭐 코스닥만 지금 공방이 좀 치열하지 거래소는 거의 뭐 지금 수급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매수는 아무것도 비어 있는 상태고요. 선물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만 지금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 조금 겁을 먹고 좀 파는 것 같고요. 그래서 2,750을 뚫어줄 수 있느냐 못 뚫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뚫리면 사실은 한 2,800까지도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한번 막히면 조금 더 한번 내려볼 수 있다. 순환매 장세라기보다는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더 맞을 것 같고요. 대형주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장비나 뭐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나 많이 오른 종목들 시총 높은 종목, 전력기기도 전선주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익 실현 구간에 좀 들어갔다는 부분도 오늘도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특히 보면
뭐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그 여는 총재들 주로 매파 성향들 그 자료 준비 잘 해놓으셨네.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연준 지금 지역은행 총재가 12명이든가 이사가 7명, 19명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실 보기 어려워요. 근데 매파는 네. 오스턴 굴스비,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토마스 바킨, 닐 카시칼인데 제롬 파월하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핵심이거든요. 두 사람 보면 돼요. 근데 뉴욕 연은 총재는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최근에 돌아섰었죠. 예, 좋습니다. 전략시장 전략세였고요. 다음 주제 볼게요. 다음은요. 예, 반도체 속의 순환매 장세, HBM 쪽을 갈 것이냐, 혹은 레거시를 볼 것이냐, 유리기판도 있고 뭐 있습니다. 반도체는 순환매 장세, 오케이 인정. 이건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업황은 좋지만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김장률 본부장님, 반도체 전략이요? 네, 일단 그 반도체 내에서의 순환매는 많이 일어났어요. 네. 기판이 됐던 온 디바이스가 됐던 HBM이 됐던 전통적인 그 소부장자가 됐던 간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핵심이 뭐냐면은 지난 1개월 동안에 펀더멘틀적으로 나빠진 건 없어요. 실적도 괜찮았고 전반적으로 삼성하이닉스 포함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월 초 주가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4월 초 주가 비슷하게 갔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몰미쳤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주면은 주가는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일단 한번 기대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순환매는 한바탕 끝났고요. 일단 실적이 점검됐으니까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12단 HBM3E의 12단, 8단 그거에 대한 마일스톤이나 뭐하지만 이제 진척되는 게 확인되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2분기 내로. 그거 확인되는 거 두 가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대장주고 삼성전자가 대장주고 하이닉스가 대장주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멈춰갔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위에서 하방 압력을. 그래서 일단 주는 삼성과 한미반도체가 기둥을 잡느냐. 확실하게 기둥을. 이거를 보시면서 한 2주를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매크로가 턴업 됐으니까요. 네. 종합 반도체 업체 가운데는 이제 최근 기준으로 지난주 오셨을 때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를 대표주로 꼽아주셨네요. 한미반도체가 6만 원 할 때 어떻게 해요? 질문했을 때 그걸 왜 물으십니까? 사셔야지 하셨던 이건희 대표님. 한미반도체는 지금 14만 원까지 와 있어요. 반도체 전략하고 지금 이 대표님 좋게 보는 기업들 어디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작은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고 뭐 한글과 컴퓨터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순환매가 아니냐 뭐 AI 전체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 이후에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장비주들 좀 밀리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11시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장비는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10조가 넘어가는 유일한 장비주가 됐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회사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를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탑픽으로 보시고 관련돼서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한미반도체는 아직 삼성향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추가 수주가 언제 나오느냐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리노공업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급등한 이유가 뭐 사실 미국의 폼팩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브카드 관련된 회사가 한마디로 검사할 때 쓰는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관련해서 리노공업, 뭐 ISC 그다음에 검사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DI도 한 번씩 급등을 했고요. 이런 쪽도 여전히 근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럴 때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PSK 홀딩스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같이 이제 앞으로 삼성발 수주가 더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시총 큰 종목들 중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 여전히 지금 횡보 중인데 이게 뭐 생탕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또 그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 날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 잘 나온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제부터 리포트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쪽으로 방향이 틀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주에서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워낙 또 두 분이 잘 또 아시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들었고요. 김장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오래 하셨고 리서치 센터장 하셨고 이 부분 잘 꿰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도 말씀 잘 해주셨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오늘 상장했죠. 주가를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고 가야겠죠. 네, 지금은 42%가 올라서 11만 8,400원인데요. 예, 이제 소위 따따블 이건 안 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상한가 가야 되는 건데 41%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선주나 기자재 업체용 상승하면서 좀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이냐 이게 관심주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좀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랫동안 좀 바닥권에 있던 조선주들은 최근에 좋았는데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피팅 업체들, 태광,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거의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오늘 한 6.5% 정도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기자재 가장 대표적인 이제 회사죠.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중간재 납품을 이제 블록 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5.5% 올랐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게 세진중공업이어서 여전히 조선주 섹터 내에서 지금 뭐 기자재 업체들은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 이후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럼 조선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그닥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실적도 좋아진다는 것도 알겠고, 현대 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 전반은 좋지만 캐파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5년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수주 물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알차게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전성기 때에 비하면은 물량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선업 자체가. 하지만 내실 있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섹터로 보고 있지만 이게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면 급등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중장기를 끌고 가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적을 보고 가실 거면 삼성중공업을 하시는 게 낫고요. 좀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트리거가 된다라고 하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사실은 좀 고평가 받았던 이유 자체가 이게 MRO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되지 않을까. 미군 관련된, 미 해군 관련된 MRO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이어지느냐. HD 현대중공업이 가서 이제 뭐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이게 실제 본계약이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의 주가는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오늘 상장에 따른 조선주, 조선 기자재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전력주, 원전으로도 확장 가능성. 기본적으로 인프라 투자, 거기다가 AI 모멘텀이 전력기기, 전선, 정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작년에 사서 사실은 추세 안 깨졌거든요. 쭉 가지고 버티고 있었으면 사실 게임 끝난 이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계속 너무 뜨거워요. 네, 김장렬 본부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련주도? 일단은 두 가지죠. 네. 원래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전기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게 AI 인프라 시설이 노후됐다. 그렇죠. 네. 이제 노후돼 가지고 투자를 그동안 안 했다, 10년 동안. 그러니 앞으로 지금 내고되고 있는 건 대부분 28년도, 27년 이후 거를 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캐파가 많이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다 해도 지금 당장에 28년 거 넘버를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치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꿈까지를 땡기는데 28년, 30년 거를 수주까지 해가지고 PER 밸류에이션 하면 아마 목표 주가가 여기서도 한 40%, 50% 이상은 편안하게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펀드 매니저들이 땡겨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죠. 주가는 반도체 AI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논다. 큰 방향이. 또 한 가지는 그 밸류에이션에서 부담을 얼마나 하려면은
그 글로벌 피어 그룹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히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버티브 홀딩스라는 한 350억 불 되는 시가총액 한 40조 넘는 미국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중요한 그 벤치마크가 될 수 있어요. 버티브는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향으로 매출이 75%고요. 거기에다 전력 설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뭐 냉각 장치 그거만도 매출이 한 30%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테마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미국 비중이 반 이상이고요. 영업이익률도 10% 후반이니까 우리나라보다 다 높고. 밸류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EPS 성장률이 올해 거의 뭐 좋게 보는 사람 더블 한 상태 내년에도 또 한 30%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 얼마냐? 대충 넘어가오죠. 지금 40배입니다. 올해. 내년에 성장이 있으니까 30배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아마도 내년도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 애널리스트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현대 일렉트릭, HD 빼고 그냥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과연 이 회사 30배 초반 대비했을 때 얼마까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밸류에이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국 회사는 아까 뭐 익스포즈도 다르고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국 디스카운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20-3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줍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한 40% 디스카운트 하면은 3, 6, 18, 19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20배 이상 주기 어려워요, 내년 기준으로. 그러면 20배 안 주고 18배, 19배 주면 지금 주가입니다. 지금 주가라고요? 네, 지금 주가. 예. 그래서 스트러글이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30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년도 어닝이 더 땡겨지거나 아니면 그 버티브가 더 올라가서 40배, 내년 기준 40배를 가면 우리가 20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하고 모멘텀 상으로 많이 반영됐다는 게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있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들이 덜 오른 게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하고 뭐 또 그 밑에 있는 LS까지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 있지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대충 80%에 왔기 때문에 이 시련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뷰를 가지셔야 돼요. 버티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만의 28년 걸 땡길 것이냐 하는데 아마 개인들이 28년 걸 땡기는 건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버티브에 따라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많이 먹었으면 약간 이익 실현하는데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주식이 갈 게 없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더라도 다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적절한 믹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기업 이름이 뭐라고요? VERTIV 버티브 버티브 홀딩스. 버티브 홀딩스. 355억. 네.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이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두 분의 관심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장렬 본부장님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가져왔는데. 화장품. 네네, 화장품. 좀 쉬었죠. 코스메카나 그 자회사 인그루드 랩도 쉬었는데. 이게 심플한데 지금 베리에이션은 한 12배, 13배 됩니다.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비싸진 않아요. 근데 싸지도 않고. 싸다고 하면 이 회사가 작은 주식이니까 사실은 내년 걸 땡겨야 되는데 지금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선케어 우리 색조 화장품 얘기하고 뭐 스킨케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작년 말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 중심으로 선케어에 대한 인식이 자외선 차단 네네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인디 뷰티 브랜드의 선케어 그러니까 선크림 제품 출시가 아마 의미 있게 실적을 드라이브 할 것 같아요. 시점은 3분기 말 4분기에 나타날 수 있고 내년도 이익에 대해서 올라가면은 밸류에이션이 확 낮아질 겁니다. 마진이 더 지금 생각과 애널리스트부터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한 13배인데 내년에는 10배 이하 한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보여준다면은 최근에 좀 주가가 더 올라 못 가고 한 몇 개월 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주 코스메카 코리아였고요. 이권희 대표님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예, 일단 뭐 저는 이오테크닉스 갖고 나왔는데요.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을 다 하고 있는 뭐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제 하는데 결국에 이제 기술은 레이저 관련된 기술을 얼마나 이제 잘 활용해서 장비들을 이제 여러 종류의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루밍 장비라든지 뭐 여러 장비들은 대부분 이제 HBM이 어떻게 보면 많이 쌓아야 되는데 이게 얇게 만들어야지 많이 쌓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확대를 할 텐데 여기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더 갖다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져 있고요. 여전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좀 잠잠해졌는데 사실상 유리기판 관련돼서 TGV 기술을 레이저로 유일하게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고
퀄리티 테스트 지금 이미 마쳤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이쪽으로 좀 드라이브 걸린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사실은 이제 뭐 워낙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화려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이제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700억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발표가 된다라고 해도 한 96억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100억 정도 나오게 되면 시장은 좀 반응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이제 한번 21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구간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21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번 이 타이밍에 만약에 못 산다라고 하면 물론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와봐야 21만 원은 안 깰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더 가버리면 사실은 사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한 목표가를 30만 원 정도까지 잡으셨습니다. 현재가는 24만 6천 원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